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며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겠다는 계획, 얼핏 보면 이상적이고 여유로워 보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로움, 늘어나는 생활비, 부족한 의료 인프라까지 시골의 낭만은 때로 잔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후 삶의 진짜 대책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의 진짜 대책, 서울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 은퇴 후의 삶, 누구나 꿈꿉니다. 바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를 즐기겠다는 로망.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도시를 떠난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들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왜 서울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1. 시골에서 맞닥뜨린 외로움, 한적함이 독이 되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김철수 씨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로 바빴던 그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는 새소리와 맑은 공기에 행복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친구도 없고 자식들도 서울에 있어서 왕래가 거의 없으니 하루하루가 텅 빈 기분이었어요. 김 씨는 결국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서울 근교로 이사했습니다. 시골의 고요함은 생각보다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이 은퇴 후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2. 예상치 못한 의료 문제, 건강은 타협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의 이정자 씨입니다.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전남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생활비도 적게 들고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에서 터졌습니다. 이 씨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쓰러졌을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죠. 도시에 살 때는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땐 병원이 가까우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선 작은 병원조차 찾기 어렵고 전문 의료는 꿈도 못 꿔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을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3. 생각보다 높아지는 생활비, 시골은 저렴하지 않다. 세 번째 사례는 60세의 박영희 씨입니다. 그녀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생활비에 질려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예상과 달리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차를 유지해야 했고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차가 필요 없었는데 여긴 어디든 차를 끌고 나가야 해요. 기름값이 계속 부담되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엔 농사 지으면 돈을 아낄 줄 알았는데 농기구나 비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골 생활이 무조건 저렴하다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편리함이 사라질수록 의외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서울은 왜 중요한가? 서울은 단순히 도시가 아닙니다. 의료, 교통, 문화, 그리고 사회적 연결까지 모든 인프라가 집약된 곳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서울 근교에 거주하며 도시와 시골의 장점 누리기. 서울 근처의 위성 도시나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활비를 조금 줄이면서도 의료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할 기회를 마련하기. 서울에서는 다양한 재취업 기회와 소일거리를 찾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활동성을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하기.
서울에 살면 은퇴 후에도 동창,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할 수 있죠. 결론. 은퇴 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도시를 떠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사회적 연결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낭만에 기대어 선택하기보다 현실적인 준비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 현명한 선택으로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정말 맞을까? 여러분은 은퇴 후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이 한적한 시골이나 지방 도시를 떠올립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선택이 옳을까요? 오늘은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떠나는 선택 왜 위험할까? 많은 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로 생활비 절감과 평화로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1.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65세 김영수 씨는 은퇴 후 강원도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살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그리웠어요. 아내와 단둘이 살다 보니 말 한마디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외로움이 심해지더라고요.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처럼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가능한 환경이 은퇴 후 삶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시골 생활에 숨겨진 비용. 많은 분이 시골로 이주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 62세 박미선 씨는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높은 생활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가도 서울만큼 비싸고 차를 끌고 다니느라 기름값이 많이 나왔어요. 또 의료 서비스나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에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박미선 씨의 경험처럼 시골 생활이 저렴하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비, 의료비, 심지어 문화생활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3.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때 벌어지는 일.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근처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시골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분은 시골에서 뇌졸중 증상을 느꼈는데 응급실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인데 그걸 놓친 거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에서 의료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기에 어떤 환경에서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울 은퇴 후에도 매력적인 이유. 그렇다면 왜 서울을 떠나지 말아야 할까요? 서울은 단순히 살기 편한 도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1.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풍부하다. 서울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은퇴 후에도 독서 모임, 그림 클래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있으니 자꾸 나가게 돼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예전 친구들과도 자주 볼 수 있으니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이처럼 서울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2. 다양한 재취업과 소득 창출 기회.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은 재취업, 파트타임 일자리,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59세에 은퇴한 김성호 씨는 서울에서 소규모 스튜디오를 열어 사진 촬영을 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이라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객이 많아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서울은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은 매우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3. 편리한 의료와 복지 인프라. 서울에는 최신 의료시설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지방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선택,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서울을 떠난다는 선택은 단순한 삶을 넘어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는 낭만의 기대기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서울을 떠나더라도 서울 근교에서 생활하며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를 동시에 누리세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기회를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건강과 사회적 연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서울을 떠나지 않는다는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대기업 과장, 은퇴 후 택시 몰다 인생 무너졌다. 믿었던 개인 택시의 배신. 대기업 과장까지 했으면 퇴직 후에도 넉넉하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현실은 다릅니다. 직함이 아무리 번듯해도 은퇴하는 순간 월급은 끊기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돈은 그대로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너무 쉽게 봤다가 낭패 보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바로 60세에 개인 택시를 시작했던 김 과장님입니다. 퇴직하면 개인 택시 몰면 되겠지?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운전은 자신 있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게다가 시간도 자유롭잖아. 정년퇴직을 앞두고 주변에서도 추천을 많이 했답니다. 개인 택시는 면허만 있으면 괜찮다더라. 수입도 나쁘지 않대. 이런 말에 솔깃해진 김 과장님, 퇴직금 일부로 택시 번호판을 샀습니다. 1억 가까이 들었대요. 근데요, 막상 시작하고 보니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손님이 없으면 수입이 0인 구조. 기름값, 보험료, 차량 관리비까지 고정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죠. 하루 종일 거리에서 기다려도 손님 한 명 못 태우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사례 1. 59세, 개인 택시 시작 6개월 만에 폐업한 은행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했어요. 고객 응대도 능숙했고 사람 상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 정도면 택시도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개인 택시 번호판을 리스해서 시작했는데요. 시작 3개월 차부터 현타가 왔답니다. 낮에는 손님이 너무 적고 밤에는 취객에 시달리고 기대했던 수입은커녕 리스료랑 차량 유지비 때문에 오히려 적자. 몸도 마음도 지치고 결국 6개월 만에 번호판 반납하고 그만뒀답니다. 퇴직금은 반도 못 건졌고 남은 건 탈진한 몸뿐. 사례 2. 62세, 은퇴 후 자유로운 직업이라며 시작한 택시 하루 수입 3,000원의 충격. 서울 외곽에 사는 조 씨는 노후의 시간 자유로운 게 최고지 라며 택시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출근 시간대 놓치면 손님이 거의 없었고 퇴근 시간 이후는 막히기만 했죠. 게다가 대리기사, 대중교통, 카풀앱, 심지어 킥보드까지 등장하면서 개인 택시의 손님은 더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10시간 돌았는데 겨우 손님 2명 수입은 3,000원. 기름값도 안 나왔죠. 그날 조 씨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고 해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했나 싶었다고요. 사례 3. 58세,
퇴직금 1억으로 번호판 샀지만 다시 알바 뛰는 현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전자회사에서 과장까지 했던 이 씨. 퇴직금 일부를 털어 개인 택시 번호판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이제는 자유롭게 일하면서 쉬엄쉬엄 살아야지 하고 기대했죠. 하지만 번호판 가격은 매달 하락하고 택시 이용객은 줄고 반복되는 밤샘 근무에 건강은 나빠지고 결국 1년 만에 택시 접고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자격증이나 딸 걸. 이 씨의 말이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은퇴 후 개인 택시가 실패하는 이유 3가지. 1. 수입의 불확실성. 월급처럼 정해진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으면 영원입니다. 출퇴근 시간 외에는 수요가 적고 거리에서 기다리는 시간만 길어져요. 2. 고정비의 압박. 기름값, 보험료, 차량 정비, 번호판 리스 비용. 월 100만 원 넘게 빠져나가는 게 기본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손해가 바로 체감돼요. 3. 체력 소모와 정신적 스트레스. 장시간 운전, 불규칙한 식사, 밤샘 근무, 취객 상대. 몸도 마음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60대에게는 특히 더 큰 부담이에요.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내가 뭘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자기 취향을 잊기 쉬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보다도 지속 가능한 동기가 중요해요. 운전을 좋아해서 택시 몰던 분은 오히려 잘 버텼거든요. 2.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준비된 일이 중요해요. 자격증 기반 업종 바리스타, 간단한 기술직 등이나 소규모 온라인 사업, 유튜브 콘텐츠 제작처럼 비교적 초기 자본이 적고 리스크가 낮은 형태가 좋아요. 3. 일하지 않고도 사는 구조를 병행 준비해야 합니다. 작게라도 월세 수입, 소형 투자, 연금 등 앉아서 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김 과장님의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죠? 은퇴하면 시간 많아 좋겠다는 말 막상 당해보면 너무 외롭고 막막합니다. 퇴직금이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삶은 곧 무너집니다. 택시가 나쁜 직업이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직업은 없습니다. 내 체력, 성격, 수익 구조,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은 무작정의 용기보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택시보다 당신에게 진짜 맞는 길을 찾아보세요. 대기업 과장 출신의 은퇴 후 실패기 개인 택시라는 선택의 함정.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이제 많은 중장년층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퇴직자들은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수익은 계속 필요하다는 현실 사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선택하는 직종 중 하나가 개인 택시 운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준비 없이 시작한 개인 택시는 은퇴자의 삶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개인 택시 창업을 선택한 3가지 실사례를 통해 왜 많은 퇴직자들이 실패하는지를 짚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은퇴 후 수익 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 택시 창업이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과대평가된 수익 구조. 개인 택시 창업은 흔히 시간이 자유롭고 노력한 만큼 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출퇴근 시간 외의 수요는 제한적이고 특히 요즘은 대리운전, 카풀앱, 전동 킥보드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많아지며 택시 이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유류비, 차량 정비비, 보험료, 번호판 리스 비용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 이상의 고정비 지출. 개인 택시는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번호판 구매 비용만도 6천만 원 1억 원에 이르며 리스로 할 경우에도 월 7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유류비, 타이어 교체, 보험료, 세금까지 포함하면 적자가 나는 달도 흔합니다. 체력 소모와 심리적 스트레스. 은퇴자는 대개 60대 전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장시간 운전과 야간 근무가
건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취객응대, 장시간 대기, 불안정한 날씨 속 운전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큽니다. 2. 실제 실패 사례 3가지. 사례 1. 은행원 출신 59세, 개인 택시 6개월 만에 중단. 30년간 은행에 근무하며 고객 응대 경험이 풍부했던 박 씨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자신 있었고 은퇴 후 개인 택시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택시 수요는 제한적이었고 리스비와 차량 유지비로 인해 수익은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6개월 만에 차량을 반납하고 창업을 접었습니다. 이후 퇴직금이 반토막 나버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례 2. 62세 자유를 꿈꾸며 택시 시작, 하루 수입 3,000원. 자유로운 직업을 꿈꾸며 택시를 선택한 조 씨는 막상 시작하고 보니 매일 10시간 이상 운전하고도 손님이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수입이 3,000원에 그친 날은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수입도 없고 건강만 무너지는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1년 만에 중단하게 됩니다. 사례 3. 대기업 과장 출신 58세, 택시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편의점 알바로 전환. 평생을 대기업에서 근무한 이 씨는 퇴직금 1억 원으로 번호판을 직접 구입하고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손님은 줄었고 수입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택시를 접고 현재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은퇴 후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은퇴 후 직업은 현실성이 중요하다. 은퇴 이후의 직업은 단순히 수익성뿐 아니라 체력, 정신건강,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시간 근무, 고정비가 큰 구조, 자영업적 요소가 많은 직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전 시뮬레이션과 파일럿 테스트가 필요하다. 막연히 괜찮다는 이야기만 듣고 시작하기보다는 직접 택시 기사분들을 만나보고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알바 형태로라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실패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시간의 균형 잡힌 설계가 핵심이다. 은퇴 후의 생계는 단지 월급처럼 수입이 생기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소형 임대 자산, 연금, 자격증 기반의 부업, 온라인 수익 등 다각화된 수익 구조와 소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 활동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개인 택시 외 은퇴 후 대안 직업 예시. 자격증 기반 직종 방과 후 강사, 바리스타, 실버 케어 요양보조, 원예치료사 등. 온라인 기반 수익 모델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강의 플랫폼. 소자본 창업 1인 커피 트럭, 중고 물품 판매, 지역 특산물 유통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시니어, 재취업 교육, 창업 지원금, 일자리 매칭 서비스. 결론. 개인 택시는 은퇴 후 선택 가능한 직업 중 하나일 뿐이며 누구에게나 적합한 만능 해답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택시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은퇴 이후의 삶을 오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막연한 낙관 대신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가 실패의 사례가 아닌 성공적인 제도약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은퇴라는 단어는 휴식과 자유를 상징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는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의 안정적인 소득은 없고 고정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매달 생계를 고민해야 한다면 과연 은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5060세대가 처한 은퇴 후 빈곤의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이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 은퇴 후 빈곤의 늪에 빠진 현실과 원인. 5060세대가 은퇴 후 빈곤의 위험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지속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은퇴 직전까지도 저축이 부족합니다. 셋째, 잘못된 재정 관리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금전적인 문제가 악화됩니다. 여기에 맞물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2030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긴 시간을 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사례 1. 30년 대기업 근무, 하지만 남은 건 빈 통장. 김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돈은 자녀 결혼 비용과 미처 갚지 못한 주택 대출 상환으로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월 9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달 고정비로 전기세, 식비, 의료비 등이 들어가지만 돈이 부족해 건강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내 삶을 꾸려갈 준비가 부족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사례 2. 자영업 실패 후 빈곤으로 내몰린 이씨 부부. 이씨 62세 부부는 자영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퇴직금과 모든 자산을 잃었습니다. 현재 이씨 부부는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기초연금과 소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실패를 대비한 대안은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사례 3. 고정비 부담에 허덕이는 박 씨의 이야기. 박 씨 55세는 은퇴를 5년 앞두고 있지만 이미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인 자녀 학비와 보험료, 그리고 주택 대출 이자가 그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러한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미래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결론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빈곤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아래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사용할 자금의 규모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마련. 연금뿐만 아니라 소일거리, 재택근무,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워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 이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준비된 은퇴가 행복을 만든다. 은퇴 후 빈곤은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준비해 보세요. 미래는 결코 준비하지 않은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빈곤,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한때는 자유와 여유를 떠올리게 했다면 이제는 생존과 현실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은퇴를 맞이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 이하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빈곤의 원인과 이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빈곤에 빠지는가? 막연한 낙관주의의 함정.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에도 지금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낙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상상 이상입니다. 2030년 동안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은 은퇴 후 삶의 한 부분만을 충당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90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하면 곧바로 빈곤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부족, 예기치 못한 질병, 자녀 문제, 경제적 위기 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를 대비하지 않고 단기적인 계획에만 의존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빈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빈곤의 현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무너진 최 씨 부부. 최 씨 61세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만에 부인이 큰 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의료비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썼고 이제는 적금도 모두 깨야 할 처지입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보험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 보험도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살아가던 김 씨의 눈물. 김 씨 68세는 국민연금 월 95만 원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자녀들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군요. 그땐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례 3. 자영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박 씨 부부. 박 씨 63세 부부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열어 생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경험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해 3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고 퇴직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박 씨 부부는 기초연금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땐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은퇴 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3가지 전략.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라. 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프리랜서 활동, 혹은 소규모 창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단순화하라.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자동차 유지비, 대출 상환 등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에는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무리. 은퇴 후 빈곤은 미리 막아야 한다. 은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의 현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점검하고 소득원을 고민하며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금의 준비입니다. 한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지금 고생해도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편안할 거야.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대출을 더 얹고 미래의 소득까지 당겨 썼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은퇴 이후를 위해. 영끌은 그렇게 우리 세대의 본능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무리한 확신이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40대에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2달 만에 잃고 빚에 내몰린 한 가장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설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을 짚어보려 합니다. 본문 1. 13년 동안 모은 돈, 단 2달 만에 43세 직장인 정우 씨의 이야기. 정우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13년간 꾸준히 저축하며 어느덧 순자산 2억 8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도 크고 전세보다는 내 집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이미 너무 올라 있었다는 것. 그때 아니면 못 살 것 같았어요. 더 기다리면 영원히 내 집은 없을 것 같았죠. 그는 결국 2억 8천만 원을 보태고 3억 가까운 대출을 받아 경기 외곽의 신축 아파트에 계약을 걸었습니다. 입주까지는 2년, 입주 전까지 분양가보다 더 오를 거라는 주변 말만 믿고요. 하지만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 하락, 중도금 대출 금리 급등, 은행 대출 한도 축소로 입주 전 추가 잔금 마련 불가. 결국 2개월 만에 계약 포기. 2억 원 이상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가 사라졌고 그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만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말합니다. 내가 돈을 못 모은 게 아니에요. 지킬 줄을 몰랐던 거죠. 본문 이 은퇴를 앞두고 전세 끼고 투자했어요. 58세 교사 출신 은주 씨. 은주 씨는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그중 일부는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의 생활비로 남기고 2억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방법은 흔한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소형 아파트 2채를 매입했죠. 한 채는 월세로 돌리고 하나는 나중에 시세 차익 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전세가 줄며 현실은 정반대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져 전세금 돌려막기. 시세 하락으로 담보대출 한도도 줄어. 월세는 생각보다 공실이 많고 관리비는 올라. 결국 은주 씨는 한 채를 손해보고 급매, 남은 한 채는 여전히 세입자와의 갈등 속에 사법 조정 중입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냥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월지급식 상품을 가입했어야 했어요. 본문 3연금도 없는데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49세 자영업자 민철 씨의 선택. 민철 씨는 20년 넘게 자영업을 해온 분입니다. IMF 때도 코로나 때도 견뎠고 이제 남은 건 가게 매각금과 조그만 상가 하나.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유일한 은퇴 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지금 소형 빌라가 너무 싸다며 전세 끼고 사두면 언젠간 오를 거라 조언합니다. 민철 씨는 결국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빌라를 매입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빌라 시세 폭락, 세입자 구인 실패로 공실 장기화. 지금 민철 씨는 상가 월세로 이자만 간신히 내며 노후 소득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이게 내 은퇴 플랜의 전부였는데 이젠 그 플랜이 사라졌어요. 전문가 조언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퇴 자산의 운용은 공격보다 수비입니다. 단기 차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노후 자금 운용에 있어 극도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경계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대출을 기반으로 한 투자. 시장 하락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구조.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대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당주, 월지급식 ETF, 연금보험, 공실률 낮은 실거주형 소형 부동산 등. 결론 모은 돈을 잃는 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정우 씨가, 은주 씨가, 민철 씨가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금 더 벌고 싶다는 욕망 앞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레버리지 최소화, 실수요 중심 자산 관리.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은퇴 이후 삶은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더 이상 언젠가의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당신의 시간을, 그리고 당신의 은퇴를 지키십시오.
전문가 시각 13년 피땀 2달 만에 증발했습니다. 영끌의 최후. 은퇴 자산의 투자 실패, 그 구조와 대응 전략. 1. 서론 자산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은퇴 준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모았으면 이제 조금 불려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은퇴를 앞둔 자산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방어적인 운용이 핵심입니다. 노후 자산은 일생의 결과물입니다. 이 시기에 한 번의 판단 오류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행한 영끌 투자는 은퇴 준비자에게는 절대 권장되지 않는 위험 전략입니다. 2. 투자 실패의 3가지 공통 구조. 전문가가 바라본 은퇴 자산 투자 실패의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리한 레버리지와 시세 의존. 문제 원금보다 큰 금액의 자산을 대출로 매입하고 시세 상승에 의존. 결과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로 하락 시 대응 불가 손실 확정. 이 현금 흐름 없이 자산에 묶이는 구조. 문제 공실 위험이 높은 부동산 또는 배당 없는 자산에 과도한 집중. 결과 수입은 없고 유지비와 대출이자만 지속 현금 흐름 붕괴. 3. 계획 없는 단기 투기성 매입. 문제 명확한 전략 없이 지인 추천, 시장 분위기에 따라 충동 매수. 결과 조정기 진입 시 매도 불가, 오손해보고 급매 자산 손실. 3. 은퇴 준비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 착각 실제 리스크. 집값은 결국 오른 다타이밍 실패 시 자산 동결, 현금화 불가. 전세 끼고 사면 부담 없다 전세가율 하락 세입자 문제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 발생. 한 번만 성공하면 큰 차익 은퇴 시점에 치명적인 손실은 회복 불가. 이처럼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고 예외적인 상승 사례를 자신의 미래에 투영하는 사고방식은 은퇴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4. 전문가 제안 은퇴 자산 관리의 원칙 5가지. 원칙 1.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라. 대출은 고정 수입이 없는 시점에 가장 큰 리스크. 가급적 무차입 혹은 수입 대비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 원칙 2. 현금 흐름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예월 배당 ETF, 리츠 REITs, 안정적 월세 수익 부동산 등.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가 가장 중요. 원칙 3. 비유동성 자산 비중 축소. 긴급 상황에 매도 가능한 유동성 확보 필수. 상가, 빌라 등 매도 어려운 자산 비중은 최소화. 원칙 4. 소득 대체 전략 수립.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안정적 현금 흐름 도입. 일시적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월지급형 구조가 핵심. 원칙 5. 시장 사이클과 분산 투자의 원칙 준수. 모든 자산은 오르내리는 주기를 가짐. 특정 자산군 올인 대신 분산 투자로 리스크 완화. 5. 실제 은퇴 준비자들에게 권장하는 전략. 구분 위험 전략 권장 대안. 갭 투자 전세가율 하락 시 치명적 전세 보증 보험 의무 가입 공실률 낮은 지역 선정. 대출 기반, 부동산, 투자 금리 인상기 타격, 큰 고정 금리 또는 상환 계획 포함한 투자만 고려. 무리한 수익 추구 일확천금 심리 위험연 46% 목표의 안정형 자산 중심 운용. 단일 자산군 집중시장 조정기 때 전자산 하락 부동산, 채권, 주식, 예금 등 비중 분산. 6. 결론 은퇴 준비는 극적인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정의 설계입니다. 13년간 모은 돈이 2달 만에 사라졌다는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투자 실패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은퇴 자산 설계에서 무리한 기대, 레버리지, 유동성 부족, 현금 흐름 무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경고 등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 삶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수익,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당신의 은퇴 자산이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벌어놓은 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은퇴 준비의 완성입니다.